이모 고등학교 이변을 낳는 자. 자 봅시다. 여기 1번을 보니까 뭐야 이거? 부사죠. 선생님이 사관학교든 지 할아버지든 시험에서는 부사가 나오면 항상 어떤 문장? 수능도 마찬가지죠. 완성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관학교 문제를 꼭 쳐야 되냐면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자기 긴장도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시험에 임하는 자신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적절한 시험은 일반 모의고사보다는 사관학교가 좋아요. 왜냐면 본인의 점수가 여실없게 나오기 때문에 사관학교 공부를 해보라라는 거죠. 자, 부사가 왔다. 그러는 완성절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해당 문제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be faced with만 뭐뭐에 직면해 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게 능동태로 가는 경우 많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어 다음에 바로 face가 오고 명사가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용법상 차이가 뭘까요? be faced with 명사와 그냥 she faced 명사가 어떤 차이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종 자기의 willingness를 갖고 하는 거예요. willingness가 뭐니? 본인의 의지가 조금 있다. 하지만 밑에는요. 하다 보니 맞이하게 됐다. 본인의 의지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말했죠.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주어만 있어도 완성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문제는 오히려 수능보다는 약간 좀 쉽잖아. 근데 왜 어려워? 숫자가 개 많아. 숫자가 개 많아. 풀다가 귀찮아서. 숫자가 많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듣기가 없기 때문에. 리딩 숫자가 많아. 그래서 지루함에 빠져.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이 늘 말했죠. 수동태 문장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 보라 그랬어? 뭐가 있는 거? 주어가 타임택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어가 있으면 완성 여부다. 선생님 이건 수능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래?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찾냐 또는 관계부사 where에 유사 형태 in which가 있는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관계대명사 뭐 what? what은 뭐 제외합시다. 잘 안 나오니까 둘이. that where가 which를 고르는 문제에서 뭐야? 또는 요즘에는 그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게 대부분이잖아. 양딱 선택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만일에 which가 왔을 경우는 미완성이 와야 되는 거, 그렇죠? where나 in which 왔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완성절 문장이 온다 그랬지, 맞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완성절은 특히 수동태가 보인다라고 판단하면 주어가 있으면 완성이야. 이거 판단하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럼 지금 뭐 봐야 돼? 부사 왔으니까 완성을 보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완성 미완성 볼 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보는 나만의 노하우가 뭐냐면 동사를 먼저 확인해. 동사 확인이 제일 중요해 사실. 주어보다는. 그러니까 주어를 보다 동사 확인하는 것도 be, pp 이거 수동태니까 뭐뭐 봐. 뭐지? 완성인 거. 그러니까 괜찮아.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까요? whose가 뭐야? 관계 대명사인데 소유격. 소유격일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완성. 이것도 미완성이야. 이 왜 미완성인 줄 알아?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사명사 있지. 셀 수 있는 명사 우리 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어명이요? 더명이요? 또 뭐야? 소명. 소명이요? 마지막 뭐지? 죽은 사람 명복. 명복을 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가사명사가 문장에 등장할 때 이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 어명 부정관사, 더명, 정관사, 소명, 소유격과 명사, 명복. 더가 없어도 돼. 명사 복수는.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겠니? 네. 아무튼 전 넷 중에 하나가 걸려야 돼. 근데 봐. 선생님이 항상 이거 선택할, 이거 판단할 때 뭐 하라고 그래? 얘를 없다고 보고 하라고 했잖아. 뭐라고? 얘가 눈에 보이지만 없다고 보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가리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names라는 게 뭐야? 복수잖아. 그러면 이게 좀 4번에 해당되잖아 명복. 네. 그런데는 지금 뭘 봐야 돼? 너희들 알겠지만 얘의 선행사를 찾아가야 돼.
그치? 우리 관계 대명사라면 선행사를 찾아가야 되잖아. 맞나요? 네. 근데 이게 names와 앞에 있는 선행사처럼 보이는 왜냐면 시간이 없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 변수를 생각해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변수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자, 저게 선행사라고 치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뭐니? 그 도시들의 이름. 자연스럽게 무슨 관계가 파악돼? 소유의 관계가 보이죠. 그 도시의 이름. 영어로 뭐라 그래? The cities apostrophe name. 이래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빨리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뭐야? 사관학교 문제의 문법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다음에 C를 3번을 보자. 하우가 뭐니? 관계? 부사죠. 그럼 뒤에 뭐 나와? 완성절이라는 겁니다. 완자. 예, 완성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The little birds 맞죠? 네. Flying이 동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네. 뭐야?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뭐 하는 구조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실제 주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주부. 새는 새인데 어떤 새인 거야? Flying around. 주변을 맴돌고. Scavenge 뭐야? Scavenge는 음식을 찾다. Forage. 예, 맞아요. Scavenge가 음식을 또 식량을 찾다 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scavenger party라고 있어. Scavengers party. Scavengers party 뭔 말인 줄 알아? 이게 약간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food scrap 알죠? food scrap. food scrap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도 scavenger야. 그래서 scavenge라 자체가 음식을 찾는 그 행위를 뜻하는 동사야. 그러면 scavenge for food니까 음식을 찾겠죠. 즉 식량,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그 어린 새들은 주어지 동사 어디 있어? survive죠. 그렇죠? 그래서 survive는 뭐야? 얘가 자동사도 되지만 뭐도 돼? 타동사도 돼. 타동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보통 환경이나 역경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survive the hardship. 따라봐. survive the hardship. Survive the hard. survive the hardship.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survive는 참. 자동사로 써요. 그러면 뒤에 뭐 하면 돼? 그냥 부사구, 전치사구만 오면 그만이죠. 근데 맞죠? In such a weird environment. 바로 뭐야? 그러한 이상한 환경에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냐면 survive가 나왔을 때는 이게 자동사인지 자동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 왜 안 나와요? 게으름. 아니죠. 어차피 얘는 명사가 오든 안 오든 상관. 아무 상관없잖아. 그럼 제 자체를 갖고 문제를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의미가 없죠. 내일 근데 그 줄 거는 어떻게? 오히려 thank you. 대신에 얘를 문제를 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답인 거죠. 왜 얘가 틀리기 때문에. 이 문장에 들어. 맞지? 이미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서 끝났어요? food에서 끝났죠. 네. 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동사는 바로 문장 동사죠. 근데 surviving은 문장 동사가 아닙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니 이거 골랐니? 표정이 한 학기 문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기를 문제 낸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잘하는가 봐. 보통 이런 경우를 수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나왔잖아. 이런 거는 실제 수능 그 평가한 사람들 저거 굉장히 예민해. 얘를 뭐로 만들어 차라리 패러프레이즈를 하겠죠. 인카운터를 하든 뭐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이거는 수일치죠.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까? 딱 봐는 틀렸네요. 이게 답이지. 왜냐면 우리는 맞죠? 문제 여기 보면 ensure 요약할게 far from being faced with 또 나오냐 진짜 지루하다요. 이 far from being ing는 뭐냐? far from ing는 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로부터서 멀리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반대쪽.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단 말이죠. far from being faced with one situation. 한 상황에 맞이한다라기보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의 see thing 하면 어떻게 막
불 끓는 simmering 들어봤어? simmering. 그 simmer가 뭐냐면 여러분 림 알죠? 림은 뭐야? 요 끝에 그 테두리 가장 끝 림에서 물이 이런 거 있죠? 약간 리플이 일어나는 직전 그 물을 끓였을 때 그걸 보는 simmer라고 simmer. 그래서 약간 볼볼 화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태.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seething인데 뭔가 약간 들끓고 있는 여러 가지 ill-defined situation, 잘못 정의되어 있는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한다. 여러분 이 문장이 끝났어요. 왜요? 수동태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이 끝났죠. 네. 그럼 뭐야? which. 문장이 끝나는데 또 얘가 동사가 나왔잖아. 100%. 얘는 100% 뭐야? 100% 동사구잖아. 네. 동사 앞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주어가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끝났어. 근데 주어스러운 놈이 나오고 동사가 100%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형준아. 왜? 영어는 뭐를 허락하지 않아? 콤마 자체로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는 열거는 괜찮아. 열거문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잖아. 유행했던 A, B, C, and 이렇게 가야 했었잖아. 이게 열거의 기준. 그래서 뭐 반드시 뭐 해야 돼? and 해야 되거든. 등위 접속사에. 맞나? 지금 어떻게 해? 요렇게 끝내. 두 개 날 때. 접속 급시킨다 그래. 요게 유행하고 있다. 옛날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 유행이냐면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꽤 애를 썼는데 실제성, 즉 authenticity에서 좀 떨어져. 왜냐면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진출해가지고 여러 원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end가 없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어때? 뭐 시험에도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절과 절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열거하는 게 아니라 절과 절은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요. 그 지금 이렇게 하면 틀려 맞아. 이건 틀리다는 거야.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보세요. None of them. 요거 가지고 안 되죠. 앞에 전행사가 situation을 하면 우리가 앞뒤 문장을 앞뒤 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도 하고 대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none of which 이렇게 써야죠. 자, 이거 유사한 문장을 적어봐. 같이 적어보자, 얘들아. 이런 거야. The researchers highly motivated to witness numerous volunteers, 콤마 이렇게 실제 이거 수능이야. 자, 이렇게 했다. 읽어보면 The researchers were highly motivated to witness numerous volunteers. Some of them were even saying they needed no financial return. 아무런 재정적, 금융적 또는 돈과 관련된 그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일부가 말하는 그러한 이 지원자들을 목격하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단 말이죠. 약간 연구비가 짜쳤는가 봐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실제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야. 뭐가 틀렸니? 버젓이 얘는 얘 동사구죠. 수동태니까 맞죠? 끝 주어 동사 나왔어. 그건 얘는 뭐야? 이대로 하면 얘가 주어잖아. 네.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해? 이대로 하면 동사야. 물론 이거는 현재 과거 진행형 시제긴 하지만 동사는 적으니까. 결국 얘도 SV와 SV만 나와 있는 잘못된 형태지. 윤준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Some of whom으로 바꿔야 접속사.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출제되어 있는 수준은 저렇다. 우리 기출 한 4, 5년쯤 됐을까요? 저게 문제 나왔던 게 기억.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였던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좋은 질문 맞습니다. Some of this 안 되는 이유는 하나. 만일에 관계대명사였다면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절대 함께 올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뭐야? 계속적. 콤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용법 이걸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상황에 따라 which 아니면 who 또는 whom 요거 있죠. 네. who's도 오히려 돼. who's인데 또 안 되는 뭐야? 이게 전치사고 in 다음에 대시 왔을 경우는 뭐 콤마 있든 없든 안 됩니다. 전치사 아니 콤마에 이 존재형 뭐 상관없어요.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이거 뭐 학교 내일 신스럽긴 한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 자. 콤마야.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틀렸어. She visited a gallery which she saw Gustav works. 이건 마찬가지로 이 콤마가 뭐 해주는 역할이 돼버린 거야, 이러면. 접속사가 돼버렸잖아. 왜요? 주어 있고, 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동사 있고. 맞죠? 그럼 이거는 옵션 관계되면 괜찮지 않아요? 문제가 되죠. 뒤가 완성돼 버렸잖아. 네. 맞죠? 뒤가 완성 그래서 뭐 해야 돼 여기다가 in을 써야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대로 읽어봐. 시작. She visited a gallery which she saw Gustav works in.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혼자 전치사를 영어라는 원에서 전치사만 뒤에 고립시키는 것이 어색하다 합니다. 원어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어디 위치가 돼? 이리로 가야 되지. 왜냐면 위치가 원래 a gallery였잖아. 합쳐지기 전에서는. 그럼 어디 가야 돼? 굳이 가려면. 원래 지가 있던 위치가 어디니? in이지. 네. 왜 가야 돼? 여러분 전치사의 왜 전치사가 전치사가 된 거야? 무엇에 위치해 있는 거야? 명사 앞이죠. 근데 얘가 원래 뭐 앞에 있었니? 명사. 명사 갤러리가 뭐로 변한 거야 일단. 위치. 위치로 변했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이거? 여기로 가야 돼. 이 위치. 그러면 얘는 이까지는 상관없어. 왜 있는지 상관없어. 전치사 대시 아니지.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지. 이까지 상관없어. 근데 뭐는 안 돼? 얘를 이 상황에서 대해서 바꾸면 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알겠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를 콤마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그러면 콤마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대를 넣었어. 여기는 돼 안 돼? 요 상관없어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죠.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어딜 보내?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 아까 또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붙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 돼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해? 많이 따라봐. 굳이 대스 쓰려면 대수술. 뭐 해야 돼? 뒤에. 네, A는 절대 뒤로 놔둬야 돼. 굳이 이를 어떻게 가져온다?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쓰면 안 되고 뭐 했어야 돼요? 위치를 쓰는 거야. 아씨, 대도 싫고 위치도 싫어요. 성질 들었네. 뭐 쓰면 돼요? 왜? 이거 마음에 드네. 근데 이거 알아요? 전치 관계되면서 where는 관계부사 대수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거 대 쓰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돼, 안 돼? 그것도 되는 거야. 동격으로. 아니 동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where를 대수로 바꾸는 그
그럴 수 있는 허용을 하거든. 관계부사. 그러면 어떻게? 얘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인댓은 안 되고 된만 돼요. 허용이. 결국 뭐가 극혐한다는 거니? 인댓은 극혐한다는 거야. 이는 빼도 되고 된만 넣어도 되는 참 희한하죠. 웃긴 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대신 뭐에서 출발한 거야? 그 시작이 위치를 대신 바꾼 거잖아. 네. 근데 이매치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인댓은 안 되는데 그냥 대수를 바꾼 이 상황은 또 된다고 하는 거야. 이 예외가 참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는 그 김해 여고에서는 쌤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답지 쓰는데 선생님이 한다는 바가 뭐다? 시험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선생님 따져 얘기를 한다면 딱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지. 이 관계대명사 뭐야? 그냥 in which로 가든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어디 가는 거야? in을 여기 보내든 또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얘를 대수로 바꾸는 요 경우 근데 이 경우도 어떻게? 콤마가 있으면 또 안 돼요. 또 대수는 또 안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콤마는 that 안 돼. 전치사 that도 안 돼. 알겠니? 근데 이해가 안 돼, 영어가. 왜 그럴까? 개짬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외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잖아. 자꾸 수정 문법처럼 자꾸 수정을 하는 거야. 알아? 세계적인 영문법 학자인 노암 촘스키도 수정 굴점 수정 해가지고 지금도 수정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최종적으로 수정 더 수정 안 하고 언어학자는 일을 내놨어 그분은. 촘스키 유명한. 자, 3번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countries need a different currency. currency가 뭐야? 화폐죠. 네. 왜 화폐가 필요할까요? 다양하게. 왜 국가들이 서로 다른 화폐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A country with its own currency. 자신만의 화폐가 있는 국가는 결정할 수 있지. 그쵸? 그 돈의 공급, 맞죠? 그럼 뭐 유동성이라 합니까? liquidity. 유동성을 많이 푼다는 게 무슨 말이니? 시장에 돈을 찍어갖고 때려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짐바브웨. 짐바브웨 그런 거지. 베네수엘라. 미국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 마냥 좋은 건 아니지 미국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지금. 개망했어. 1,500원이지. 그래서 그리고 interest rate가 이자율이죠. 그리고 can therefore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뭐 어떻게 돼? set its monetary policy 뭡니까? 통화 정책을 금융 정책을 세울 수 있죠. 근데 테일러가 PP를 수식하죠. 테일러가 뭡니까? 보통 조정하다. 맞춤하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춘 거를 테일러죠. 그래서 테일러 메이드가 뭐니? 우리가 옷을 샀는데 테일러 메이드 하면 무슨 뜻이야? 맞춤 정장 같은. 맞아. 그래서 굉장히 자신한테 최적화돼. 그 우리가 다른 말을 customize라고 들어봤죠. 네. 그 customize 뜻이. 그래서 자신의 그 국가의 domestic economic condition이니까 국내입니다. 국내 경제 사정에 적합한 화폐 제도나 통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when the exchange rate 환율이 어떻게 그 화폐 환율이 not fixed 어떻게 고정되지 않는다면 또는 manipulative 뜻이 뭐야? 조작하다. 그런 환율은 이것의 trading partner 무역 상대국이죠. 자신 그 해당 국가의 무역 상대국과의 이런 exchange 환율이 뭐 되는가? 뭐 하자면 환율이 can just adjust 뭐 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죠. offset은 뭡니까? 상쇄하다. 뭘 상쇄하는 거야? 무역 불균형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 고정되지 않아야 되죠. 네. 맞죠? 고정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달러 환율 1,000원 죽어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해? 엉망진창 되는 거죠. 개망. 왜냐하면
상대 국가의 뭐 이런 무역의 그 돈, 물건의 원자재의 금액을 자 지금은 원유 구할 때 무슨 돈으로 구해와? 하나 주면서 하면 쓰레기 할 거 아니야. 뭐야? 무조건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Suppose 가정하자. 뭘 가정해? 한 국가 역시 현재 분사의 수식이 바뀌었어요. Specialize는 특성화됐죠. 특화되어 있다. 어디에? 농업에 특화된 한 국가가 지금 무역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 국가와? Manufacturing economy. 대한민국 같은 제조국. 대만으로 갈까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a sudden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생산성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개 좋은 거야. 생산성의 급작스러운 상승은 어디? 이런 아까 말했던 이 제조업을 특성하는 이 경제 국가. 깜짝 놀라. 그러면 어떻게 해? 뭐를 유발할 수 있어? 초과 수요죠. 뭐야? 농업 제품에 대한. 맞죠? 왜?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어. 옛날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잉여 자본이 들어오겠지. 네. 그럼 배고프니까 뭘 처먹어? 밥을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겠죠. 이런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초과 공급이 되지. 어디? manufacture good. 즉 제조에는 하는 우리 공산품이라고 합시다. 공장에서 만든 이런 공산품이 솔직히 옛날에 내가 공산품 있을 때 공산주의 제품인 줄 알았다. 아 진짜 고등학교 때 개무식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 제품이죠.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식한 것 같아서 내가. 아무튼 그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 제품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그렇게 되면 이런 제조업을 주로 하는 국가 경제는 slip into 어떻게 뭐의 불균형에 slip into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자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slip into는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는 거잖아. 어디 쑥 접어들게 돼. 예, deficit 부족입니다. 즉 지불 부족.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default라고 그러죠. 채무 불이행,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지불 부족의 상태에 지금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그 불균형에 빠져들어. 그래서 막 importing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렇죠? 뭐보다 수출하는 것보다. 맞나요? 왜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네? 수입을 더 하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수입을 왜 많이 하는지 보세요. deficit 그러한 부족은 뭐를 일으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화폐가 depreciate만 우리가 appreciate만 진가를 알아보다 높이 평가하단 말이죠. 네. 그 depreciate는 평가절하라고 들어봤나? 디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수출을 뭐야? 더 싸게 만드는 거죠. 수출이 싸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 수출하는 돈의 가치가 수출해갖고는 돈이 옛날보다는 덜 들어오는 거야 가치가. 그러니까 평가를 절하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들 1대1로 갔다가 지금은 1대 1.2가 되는 거야. 상대국이 1.2가 되면 우리는 1이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 평가 절하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똑같은 뭐 하려면 똑같은 그걸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팔아도 수입을 어떻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평상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왜? 왜 그렇게 돼? 가치에 비해서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조업만 하는 회사들은 국가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 Boosting them, restoring equilibrium. 약간 평행이라고 하죠. 평균 평행. 그걸 equilibrium의 평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행을 복원하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정돼서 환율을 고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는 대처입니다. 예,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왜 늘어나? 제조 국가가 데피시트에 빠져든다. 왜? 뭐가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농업 생산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거는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알겠나? 그래서 균형이 어그러졌다가 그 나중에 그것이 좀 데피시트 나중에 그 국가로 하여금 평가가 절하되면 어떡해, 오히려
평가가 절하돼야 균형 상태로 가는 거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 평가가 절하돼야 균형 상태로 가게 돼? 자, 생각해봐. 평가가 절하되는 것은 수출 수입을 하는 거야. 교역 상대국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우리나라 반도체 값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 더 많이 사겠지 그 사람들은. 네. 알겠나?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걸 뭘 들고 와야 돼 미국에서? 되게 우리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옥수수 많이 들고 오거든. 대두, 콩을 가지고 뭐 만들어? 기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떤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만드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의 화폐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 대신에 그 제조업을 담당하는 국가가 또는 농업을 하는 국가가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화폐를 쓰는 거야. 이게 어디서 벌어져? 유럽화 있을 경우 맞지? 네. 네, 그러면 스코틀랜드 감자를 파는 거야. 근데 스위스는 감자를 안 팔잖아. 예를 들면 스위스는 뭐 치즈 팔린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조정의 형태는 지금 위에서 묘사되어 있는 조정의 형태는 불가능해지는 거지. 어차피 화폐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어 버리잖아.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되고 수입이 많이 되면 저쪽에는 평가가 절하돼야 균형이 맞춰질 텐데 평가 절하를 할 수 있을 만한 평가가 왜 절하게 한대? 이미 걔네들이 사용하는 돈은 평가 절하 절상이 필요 없어요. 그저 뭐만 따지는 거야. 얼마나 더 많이 사느냐 덜 사느냐 문제인 거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왜 유럽화가 생긴 줄 알아요?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예, 맞추기 위해서 거대한 움직임으로써 유로가 생기잖아. 지금 누가 또 그를 패권을 들고 오려고 그래? 중국이 위안화로 안 되니까 중국은 무조건 위안화 계속 찍잖아. 근데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찍힌지는 누구도 뭐 공산주의는 말 안 하잖아. 그저 시장에 돌아다니는 원화만 위안화만 얘기하지. 근데 그걸 한 수백 배로 뽑아가지고 갖다 놨다. 그럼 모르죠. 왜냐면 중국은 어떻게 내수 경제가 가능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경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가 안 돼? 미국은 알다시피 미 채권, 미국은 여러 가지 금 알죠? 금 비축량이 대비해서 달러를 찍어놔야 돼요. 그게 너무 초과되고 그래서 소각도 해야 되잖아. 달러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이 기축통화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미국 안에 여러 그러니까 각 주의 페더럴 연방은행에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가 있어. 그 금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를 찍어놔야 미국 전 세계가 뭐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은 유럽은 그게 안 돼. 알겠죠? 기축통화가 안 되죠. 유로화는. 그래서 불가능해요. 뭐가 된다면 두 국가의 화폐가 하나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화폐가 달라야 교육국 사이에서의 불균형이 생길 때 평가를 절하다든지 절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might be that separate currency 뭐일 수 있다? that 대한 거죠. 그 분리된 화폐는 would be more 뭐야? 더 득이 된다. 이 분리된 화폐는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각 나라가 서로 다른 화폐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 알겠나? 네. 자, 지금 말하면 experience in life 뭐야? 인생에서의 경험. 그죠? That standard against which we judge. 무슨 말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을 상대로 판단하는 거죠. against는 뭡니까? 뭐뭐를 상대로 뭐뭐를 빗대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뭐야? Whatever we find in book. 뭐든지 뭐 우리가 한 책에서 발견한 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판단하면 뭘 기준을 갖고 판단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그것은 어떻게? 뭘 포함한다? Experience of the other books. 물론 우리가 책에서 발견하는 걸 쓸 수도 있고 뭘 포함해? 우리가 다른 책에서 경험할 수 있어. Which is like a direct knowledge of a social
actuality. actual은 뭐야? 사실상이죠. 네. 그런 거죠. 실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런 직접적 그 지식들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기여해? assessment가 뭐니? 평가잖아. 어떤 평가 of each new text. 새로운 책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새로운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기여하는 거야. 기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다. 그 책을 통해서 보든 다른 책에서 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그러한 새로운 책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prior knowledge가 하나죠. 이런 prior knowledge 뭐니? prior knowledge. MGC. 네, 맞아요. 이게 prior가 이전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한다 이런 말이지. 자, in reading 그럼 우리가 글을 다시 읽을 수 있잖아. 네. Demands of memory multiply.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이거 multiply니까 좀 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책을 읽었어? 한 번 더 읽을 때 어떻게? 기억을 굉장히 많이 더듬어 그 일을 상황을 이제 retrieve 하겠죠. retrieve가 뭐야? 회. 회수하다. 기억을 회수하는 걸 보통 retrieve를 하죠. 그렇지? 그러면 not only 회상. 맞아요. not only 놀라라 이 새끼야. not only 플러스죠. but을 뺄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부조주동 보입니까? 부조주동. 우리가 뭐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 지혜죠. 어떤 지혜? 습득된 지혜. diverse experience book. 책이나 인생이죠. 네. 책이나 인생을 통해 접한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얻은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engage, 개입시킨다. 그를 우리가 activate 한다. 우리는 또 뭐? by the power of memory. 기억이 가지고 기억의 힘을 우리가 뭐 하기도 해. 예, 그를 통해서 뭐 그러니까 책에서 붙은 경험이라든지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그 지식을 activate, engage 한단 말이죠. 그러면 feel the influence of previous reading of the textbook now before us. 지금 우리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책의 이전 경험이죠. 왜냐면 rereading이라 했잖아. 그 책을 읽었던 이전의 리딩에서 갔던 우리가 그 영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건 뭐야? 내가 그 전에 했던 책을 읽었을 때 그 기준이 다음 책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때 기억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생에서의 경험 또는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경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얻은 지식들을 그때 쏟아내는 거죠. 리리드 할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다시 읽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을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전 책을 내가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의 경험이 지금 다시 읽는 나의 지금의 이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네. 당연히 미치죠. 네. 내용을 그대로 기억했을 때 그렇지. 내가 1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그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참 맞더라. 예전엔 그 반대의 것들. 책과는 좀 다르더라. 투자하면 부자 된다는데. 레버리지 삼성 때문에 내가 인생은 뭐야? 뭐 하면 또 해서? 근데 마이너스 70%. 와. 자, even if 비록 멀지라도 even if recollection 뭡니까? 아까 뭐 retrieval 같은 거죠? recollect는 뭡니까? 수집 다시 하는. 아이씨 죽을. 회상. 기억을 회수하는 거죠. 네. retrieve 하는 거. 어디? particular. 특정한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는 그 recollection이 뭐가 돼? 뭐 할 수 있지? 네. 왜? 시간에 걸치면서. 생각보다 안 될 책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읽었던 책.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네가 읽었던 책. 여러 가지 책 진짜 많이 가르치는데 싹 다 기억을 막 지어요 일부러. 그럼 모호해진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럴수록 그렇게 되지만 리틴은 뭡니까?
예, 맞아요. 확보된 유지된 지식은 우리한테 뭘 알려줘? 어떤 반응을 알려준다. 어떤 반응? 새로운 교환. 그 책, 내가 다시 읽는 그 책. 도시는 읽다가 다시 읽게 된 그 책에 대한, 그쵸? 네. 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다시 알려줘. 아, 이거 다는 기억 안 나지만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기억나.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 과거에 대한 어떻게 경험, past self니까 우리 자신이죠. 과거의 우리 자신에 대한 경험, 어디에 대한 경험인가요? 이 반응에 대한 우리의 경험. 이것은 originates 뭡니까? 비롯된다 이 말이죠. 어디서 비롯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 안에서 또는 그 기억을 넘어서 쓰기도 한단 말이죠. 왜? Early reader. 처음에 그 책을 읽었던 초기 독자로서 특정 웹은 뭡니까? 망이죠, 망. 무슨 망? 언어의 망. Again, before. 우리 이전에 있었던 언어의 특정 언어의 망의 그런 독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책 읽기 전에 있었던 그 이전의 독자들. 네. 그렇지?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는 나 자신의 그 이란 반응을 내 자신의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반응은 내 이전에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만큼이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독서한다는 것은 뭐니? 내가 이 책을 3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 그러면 그 3년 전에 나라는 셀프의 그 모습 반응과 지금의 반응을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 내가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처음보다. 또는 그 책을 읽었던 그 이전의 독자들의 그러한 반응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reading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그러면 처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아마도 evoke 뭡니까? 감정을 불러일으켜줘. 과거의 자신을 불러일으켜줘. 맞죠? 네. In as much as 똑같아요. As well 역시 뭐를 또 recall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bygone experience. 아까 말했던 이 bygone experience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린다. 책의 또는 인생의 그 책 바깥에. When vicariously 하면 vicarious가 대리야 대리. 누군가를 대리하는 대신하는 이런 대리 경험을 하는 거죠. 어디 상상 속에 존재하는 타인들의 삶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왜 과거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 만일에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영미 소설이었다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 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유럽의 어느 국가에 있었던 사람의 삶이 이러하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18세기, 19세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의 삶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결국 그런 말 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책은 도와 뭐 하는 거야? constitute 구성하죠. 네. 누구를? 우리의 정체성을. 왜 정체성을 구성해? 결국 책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래? 과거의 누군가의 경험과 지금 현재 이 책을 읽는 나의 경험이 서로 합해질 수 있고 서로 나눠질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책은 어떻게? As we reread them, 책을 다시 읽으면서 뭐를 평가하게 돼? 뭐를 측정하게 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이 이 그림을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과거의 누군가와 나, 지금의 우리 그 안에 뭔가 뭐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아,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구나. 아,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난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뭐냐면 이거 봐. 여기 나오거든. In contrast. 책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아주 sharpen 말. 아주 날카롭게보다는 아주 극명하게 contact with 어떻게? 접촉. 예, 누구와 어떻게 우리가 we have both changed 변했는지 이 both는 여기서 말해 we가 누굽니까?
과거의 독자. 우리 누군가 인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네. 독자들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얼마만큼 또 remain 또 얼마만큼 똑같은지. 그러므로 책은 우리한테 우리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도와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뭘 할 수 있어? 아 옛날의 나와 과거의 누군가의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어렵다 그치 이런 거는.